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전 대표가 안방인 부산에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승부수는 뭔지 각 캠프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다시는 호남에 자질을 들이지 않겠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호남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클릭한다고들 걱정하십니다. 저는 우클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뉴클릭입니다. 1%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99%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자, 이재명이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 밖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국민 통합 후보다라는 점을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였죠. 자,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호남 지역 경선, 민주당 경선 결과였습니다. 문재인의 호남 압승. 자, 50%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압승이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가장 잘 준비됐다. 그리고 국민 통합 후보다. 그래서 선택을 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민동영 차장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부 동의할 부분도 있고요. 네. 물론 뭐 좀 그동안 계속 적폐청산이라면서 사실 어떤 청소 이런 아주 강렬한 이미지의 말들을 써왔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서 약간의 통합의 이미지는 사실 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심 차장에게도 묻겠습니다. 지 3명 가운데 3사람 가운데 호남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호남이 문재인을 선택했다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전에 국민의당에서도 압승을 거둔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호남이 과거의 역대 선거들을 보면은 정말 요번에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후보들한테 80~90%씩 막 정말 전략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안철수, 문재인 두 명의 그 양수겸장 두 카드를 쥐고 누가 되는지 한번 경쟁을 붙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대세로 오늘 바람을 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아주 큰 표를 몰아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새 민주당 후보 캠프의 인사들을 전화 연결을 차례로 해서 캠프 내의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보세요? 김두관 의원님 자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기 언론에서는 50%를 넘으면 압도적 승리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제요, 송영길 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이 사실 발표하기 직전에 저희랑 전화 연결했었거든요. 그때 60%를 예상했는데 정확히 맞췄습니다. 내부적으로는 60%를 압도적 승리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장에 있었던 노영민 본부장, 또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대화 과정 중에서 네. 60%에서 한 6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과가 60.2% 나와서 거의 예상대로 나왔고요.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이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는 호남권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언론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감을 문 전 대표가 밝히긴 했지만 캠프 내에서 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소감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캠프 내에서는. 호남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랬고요. 네. 특히 현재 전북, 전남, 강주광역시의 많은 당원들 또 지역위원장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격려를 하셨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호남의 맹령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기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볼 때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 뭘로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국정을 했고, 이어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거의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네. 그런 이 국정 운영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민주개혁 정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국민들이 센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정당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또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 내부는 후보 중에서는 가장 잘 정책이 준비된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서 네.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려는 그런 호남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 예. 60%라고 하면 압도적 승리라고는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반문 정서를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대표께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우리가 안희정 지사나 또 이렇게 이재명 시장께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60% 넘는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네. 정말 호남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박지원 대표께서는 지금 우리와 선의 경쟁을 하는 네. 국민당 대표시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남은 경선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자, 남은 일정에서 가장 핵심 지역 어디라고 꼽으시겠습니까? 내일은 또 충청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네. 안지사 주요 기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관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31일에 있는 영남권. 네.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고, 우리 당이 영남권에 좀 제약을 했는데,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영남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영원합 통합정부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도 전체 그 경선인단 56%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도권 4월 3일에 있는 마지막 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바쁘신 중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안희정 캠프 비서실장이죠. 기동민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안희정 캠프 내부 분위기도 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제 경선이 진행되던 순간에요. 이 박영선 의원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60%가 나오지 않으면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60%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략에 좀 수정,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 아쉽지요. 네. 60%가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호남이, 저 후보가 밝혔듯이, 호남에서 이런 일정한 격차가 났지만, 네. 내일이면 이제 충청도니까, 충청도는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 충청에서 좀 이 차이를 만회하고, 그리고 네. 영남에서 좀 잘 버티고, 서울 수도권에서 상당한 승부수를 던져보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호남 경선 전에 사실 안희정 지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2등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분위기였는데, 자, 어제 나온 지지율 20%는 의미 있는 2등이다라는 그 선에 닿았다고 보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지요. 그리고 2위와 3위가 거의 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6대 2대 2로 볼 수도 있고 6대 4의 비율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보내준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열광적 지지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리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얻을 수 있는 이후의 이 캠페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어제 얻으셨다고 생각해요. 네. 이후 충청과 영남과 서울 수도권을 거치면서는 저는 60%대의 지지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결선 투표 분위기까지 몰아갈 수 있다면 저는 반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이제 안희정 지사의 의미 있는 2등을 넘어선 이제 최고치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내일이죠. 충청 경선입니다. 자, 네. 내일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도 돌풍을 기대하고
있으신 거죠? 그 충청도 충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 지역에 계신 많은 위를 기록을 했었고 어찌 보면 충남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연거푸 당선이 되어지면서 훌륭한 도전을 이렇게 펼쳐온 안희정 지사에게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그런 애정이 내일 참여로 이렇게 뒷받침되어서 뭔가 의미 있는 기록을 갱신하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대단히 역동성이고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일 경선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캠프 내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요. 캠프 내에서는 지역 경선의 투표율을 대충 짐작을 하시니까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충청 경선 몇 %를 예측을 하고 계신지 수치로 한번 제시해 봐 주시죠. 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보통 이제 호남 경선을 유추해 본다면 대략 한 70% 안팎의 투표율에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같은 것이 집중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일합을 겨루는 이런 구도가 저희들로서는 그릴 수 있는 최상의 구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안희정 지사가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하게 되었을 때 불과 43대 40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 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안희정 지사가 가장 확장력이 있고 그리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와 1대1로 맞붙어놔도 10% 이상의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후보 안희정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면 저는 이후의 과정 속을 이렇게 대단히 안개 속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고 후보의 장점들이 극대화되어지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경쟁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결선 투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였는데 우문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강인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또 이렇게 후보가 충청도 분이잖아요. 약간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슬로우 스타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안희정 후보 캠프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슬로우 스타터다. 안희정 지사는 지금 스타트가 조금 발동이 늦게 걸렸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희정 캠프 일단 전략 수정에 대한 부분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전략 수정은 이제 어쨌든 29, 30일, 4월 3일 아주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큰 전략을 수정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방금 이제 기동민 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거의 55에서 60 사이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근데 지금 보면 호남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민주당 당원도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동민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일 충청 그리고 영남 그리고 수도권까지 가면 저 정도의 민주당 그 지지층만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60을 다시 찍을 확률은 산술적으로도 낮고 통계적으로도 낮다.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보자면 중도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제 그 영남에서도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31일 영남 투표 그리고 내일 있을 충청 투표 이런 데서 조금 더 안희정 지사에게 표가 더 모아진다면 수도권에서의 어떤 반전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 섞인 건데 저는 거기에 약간의 그 전략의 수정이 아니라 그런 기조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걸 계속 밀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두 캠프는 전화 연결을 하는데 이재명 시장 캠프는 연결을 안 하나 궁금해하신 분들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종걸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PD님 됐나요? 네, 지금 연결이 막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화 연결이. 네. 자, 이재명 시장 어제 사실은 그 3명의 후보 가운데요. 사실상 의미 있는 2등에 가장 가까웠던 후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남에서 받은 19%의 득표율, 특히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안희정 지사와 별 차이가 없다. 이 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상의 그 지수보다는 많이 나왔다는 점을 저희들을 안이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문재인 후보 60.2%에 20%에 조금 못 미치는, 약간 못 미치는 3등을 통해서 저는 전국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갈 때 저는 수도권의 강점인 이재명 후보의 이제 문재인 과반수 저지에 가장 앞장서는 이제 후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안희정 후보가 네. 근소한 차이나마 2위를 해서 네. 그 다음에 있을 충청권역에서 네. 강세인 안희정 후보가 어느 정도 다시 뛸 수 있는, 네. 힘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 사실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과 충청에서 과반수 저지를 위한 어떤 협공을 네네. 함으로써 4월 3일에 둘 중에 어느 후보, 그러나 수도권에서 강세인 우리 안희정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2등으로 올라가서 대반전과 대역전으로 민주당 50%의 국민의 바람을 승리의 후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등을 하게 되면서 안희정 후보 캠프와 좀 더 가까워진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안희정 후보의 경우는 사실 어떤 뭐랄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적임적 상속자냐 아니냐, 네네. 이런 어떤 그 근거 논쟁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는 정책적으로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우리의 뒤에 민주주의 내용의 가장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의 그 재벌 문제에 관해서도 가장 분명한 그 문재인 후보와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후보의 그 약진이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통합이 됨으로써 네네. 문재인 후보 과반수의 저지에 알겠습니다. 같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수도권에 지금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겨냥해서 어떤 결정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좀 핵심만 좀 알려주시죠, 미리.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우리 호남에서 보여줬던 아주 무조직, 네. 조직 없는 조직으로 네. 저는 20%를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그것의 아주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없는 조직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조직. 네. 지난번에 모택동이 대장정을 통해서 이뤄냈던 승리의 기반을 저는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네네.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장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 수도권의 지방 분권화 그리고 지방의 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앙의 그 차별과 격차를 가장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격차를 받고 있는 알겠습니다. 변방의 많은 분들의 입장과 뜻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오늘 바쁜 시간 중에 전화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3명의 캠프에 관계자들과 전화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김종걸 위원장의 그 무조직의 힘. 이종걸 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종걸 위원장의 무조직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좀 풀어주시죠. 그래서 일단 이재명 시장은 어쨌든 시작이 이제 기초단체장, 안희정 지사처럼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처럼 제1당의 대표를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지금 사실상 다윗의 위치까지 올라간 셈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조직이 사실 갖춰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문 전 대표나 안 지사에 비해서 일단 캠프 규모도 작고, 그리고 그런 조직, 아주 풀뿌리 조직같이 이렇게 그 세포처럼 깔려있는 그런 조직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과 그 말로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도권, 어쨌든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다. 이제는 조직의 힘에 또 받을 수 있다. 조직의 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전 대표보다 더 관심을 끈 인물이 있습니다. 자, 홍재영 선거관리위원장,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말실수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 자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2,451표,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4,515표, 득표율 20%.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별 최종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42,343표, 득표율 60.2%.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47,215표, 득표율 20%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성을 바꿔 불러갖고 실례를 했는데 저보다 어제 더 많은 횟수의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면 사실 각 캠프가 굉장히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저 순간에 이름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바꿔 불러서 안희정 캠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역정을 냈다면서요. 정말 전국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도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원장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홍재영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 1938년생이신데요. 올해 우리 나이로 80 정도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순간 당황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희정 캠프 측에서 특별히 더 열받아 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클릭 논쟁, 논란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안희정을 안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과 뭔가 교묘하게 겹쳐지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서 그것도 몇 번을 걸쳐서 그렇게 부른 탓에 안희정 캠프 측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선거를 준비를 했길래 오히려 이 당 선관위 측에 굉장히 뭐랄까 항의 같은 것들 하면서 다음부터는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아무리 고령이시더라도 이런 어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 박정희 부분은 그 안희정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지지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쾌감을 드러내는 방식. 네. 그리고 또 고령이어서 그렇다. 이것도 또 일부의 의견인 거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을 땐 기분 언짢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보니까 우리 저 홍계영 위원장께서 사실 이제 경제부총리도 지내시고 사실 이제 아주 뛰어난 분이신데 갑자기 또 이제 좀 짓궂거나 좀 안 좋은 우리 네티즌들이 이른바 침해설 이런 걸 또 퍼뜨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저 홍 위원장보다 한 20세 정도, 한 15세 정도가 더 연소한 우리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달에 이제 팽목항에 가서 이렇게 서명했을 때 달을 3월이 아니라 4월이라고 썼다고 해서 침해설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요. 네. 그걸로 봐서는 우리 홍 위원장께서도 혹시나 그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추문은 아니죠. 그런 공격에 시달리지는 않으실까 약간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큰 일을 앞둔 그 상황에서 긴장을 해서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좋게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어떤 전략을 결정적으로 내놓아야 할지 저희 뉴스탑10 전문가 4명이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희정 캠프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떤 남은 전략으로 가야 할까요? 자, 저는 어쨌든 지금 사자구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희 4명의 사자구도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50% 이상을 넘는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항할 만한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의 뭔가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없는 한 조심스럽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승부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민동용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광주에서 있었던 그 경선에서 나왔던 60대, 20대, 19. 이 비율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대 4인데요. 이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투표를 합치면 이 비율은 앞으로 남은 3번의 경선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60을 더 이상 얻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수치가 6대 2대 2 이렇게 보지 마시고 6대 4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에 50% 이상을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얻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랑 이재명 시장 쪽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결선 투표가 되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끝까지 내가 이긴다는 자세로 지금의 기조를 계속 견제해 나가는 것이 아마 두 캠프에서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선이 벌어지는 그 취재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 김동혁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문재인 후보의 호남권 압승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월 3일의 최종 승부에서 이제 문재인 도덕성 흠결이 없다고 자신한 문재인 후보의 도덕성 흠결을 지적하지 못하는 한 이 건에서 승부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그 승부처라고 봤던 호남권 거기서 그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승부처에서도 그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수호 변호사의 생각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의 그 후보 선호도, 지지율이 이번에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변이 아니고요. 그동안 누구나 알고 있었던 점들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 큰 이변이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결국은 2위권이 문재인 전 대표를 따라잡거나 또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날선 공격을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흠집을 내거나 따라잡기 위해 시도를 하는 것보다 사실 정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다음 일정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드러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이런 2위 주자들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남 경선을 마친 민주당 후보들 다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남으로 갔습니다. 영남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준비한 영상은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이제 9년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뺨 때리기식의 정치를 해가지고는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좀 제대로 해보자. 충청도 경선을 통해서 충청도민들이 전 국민들께 안희정의 통합의 리더십이 좋다, 품질 보증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압도적인 충청도의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민주당 경선의 어떤 기적의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